지금부터 또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주진우 MBN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후보자 지명 이후로 검찰에서는 올 게 왔다. 이제 기습하게 선배들이 줄줄이 사퇴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요. 드디어 나비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이제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봉욱 대검차장이 주로 이제 기획통으로 쭉 이제 일을 해오신 분이고, 네.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에 같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네. 기수도 선배이기도 하거니와 같이 경쟁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네. 지휘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물러나 주는 것이 좀 더 모양이 더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네 분이 같이 경합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윤석열 그 총장 후보 외에 다른 분들도 네. 같이 사표를 낼 걸로 보이고요. 네. 또 그 이제 뭐 작별할 시간이 됐다. 예, 이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 예. 전상망에 봉욱 차장이 장문의 편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검찰이 뭐 기수 문화를 파괴한다 뭐 그런 네. 것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아무래도 후배가 총장으로 그 계시면 네.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지휘하는데. 네. 그래서 물러나 주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검사의 계급은 검사와 검찰총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검사장들은 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윤석열 검사장 입장에서, 이제 총장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유능한 선배들이 좀 옆에서 날 좀 도와주면 네. 검찰의 자리를 잡는 데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 뭐 그 선배들 입장에서 물러나 주는 것이 오히려 네. 더 윤 총장 후보를 위해 좋겠다 생각할 겁니다. 아, 선배님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도 이제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실 분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소 파괴로 인한 물갈이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이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난감해하면서 언급을 자제하던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사퇴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굳이 나가실 필요 없을 텐데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검찰에서는 많은 분들이 짐을 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이 기수 문화에 변화를 준다고는 하지만요.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을 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여기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네.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아까 그 나경원 대표나 한교안 대표나 인식이 비슷합니다만 일단 적폐청산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또는 사법적 탄압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네. 송곳처럼 파헤치겠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탄압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딱히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걸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본래 저 후보자의 특징이 뭐냐면 검찰 조직에 충성을 했을 사람이지 네네. 검찰총장이나 자기를 지휘했던 지검장이나 검사장한테 충성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서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배우자의 그 재산 문제 가지고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데 네. 배우자의 재산도 현금이 한 뭐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현금이 많으면 사실 크게 걸릴 게 없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부동산이 많을 경우는 이제 부동산 취득 과정이나 이제 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현금이 많은 자산이 많은 배우자의 재산 증식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미경찰은 엄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아마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 부분만 해명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은 있겠지만 네. 임명이 되는 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처가의 65억 재산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처가가 부자이신 분들이 검찰 내에 많나요?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총장 준비할까요? 후보의 경우엔 사법시험도 늦게 됐고요. 네. 결혼은 훨씬 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이미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해서 재산이 모아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검사인데 그 부인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네.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뭐 증거에 불법이 드러난 것도 없고 네. 비록 불법 어떤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남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거든요. 야. 그런 점에서 처가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이념적인 것도 사실 윤석열 총장 후보가 무슨 특별히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념적인 문제도 좀 막 그렇게 논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제 적폐청산한다면서 검찰관을 너무 과잉해서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네.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은 방어를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카드로 이 청문회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윤석열 청문회지만 황교안 청문회처럼 말이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네. 이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이게 계속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그러니까 네, 적폐 네. 수사라고 하는 것을 끌어나가기 위한 임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왜 이렇게까지 발탁이 됐는지를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댓글 사건에서 한직에 갔던 분이 결국 이제 박근혜 특검을 하면서까지 올라섰고 중앙지원을 계속 발탁이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딱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게 아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했느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나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2013년에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그 원죄를 따지게 되면 자유한국당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과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진짜 외압을 했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겠다는 계획을 세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이 여와 야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 국회 정상화는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관훈 클럽 회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다음 소식인데요. 정상화의 희망이 살짝 엿보인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그렇고요. 한국당의 청문회 복귀. 본인은 갈짓자로 가길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은 왜 계속 달라지는 느낌일까요, 김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를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텝이 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정돼 있는 국세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의사 일정 합의에도 지금 불참을 해서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될 거냐, 또 청문회에 한국당이 참여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보면 네. 일단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걸어서 그 이른바 청와대와 여당 쪽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일정 정도 좀 체면 치레가 된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검찰총장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가서 또 경제실정 청문회라든지 해서 좀 따질 건 따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문고리에 있는 출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요구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트트랙 통고 그 추진에 대한 어떤 사과 유감 표명 그리고 합의 처리한다는 어떤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 네. 그리고 이제 경제청문회 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여당이 좀 받아준다 한다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정확히 양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들어간다고 말도 못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또 빠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진퇴양난의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요, 이 미묘한 기류가 있는데 이 두 분 간의 해묵은 갈등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오늘 관훈 토론에서 국회 정상화 또 그동안 막말로 분류됐던 말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달창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명을 내놓던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논란은 저는 정말 그게 무슨 문바
이렇게 기사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문바 하니까 이게 달빛 창문인가 그런 거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런 나쁜 단어의 축약인 걸 알았다면 제가 쓰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그거 아니다.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고 썼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하고 소위 이 좌파 언론들 너무하대요. 정말 한 열흘을 그거 갖고 막말을 했다고. 5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기자들의 질의가 있어서 추가로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KBS 여기자를 달땡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달빛 창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 공격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달빛 창문 그 뒤에 달빛 창문 이런 사람들입니다. 달빛 창문하고 사람이 두 개가 이어지나요? 아, 게다가 네. 그 앞에는 또 문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문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말도 뭔가 문바랑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창의적인 말씀을 지어내시죠.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에 네. 이제 저 표현을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또 내가 말한 거는 달아빠진 구두창이었다라는 또 얘기를 누군가는 또 다른 분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것도 관훈 토론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언어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기자분들 앞에서 저런 해명을 하신 그 이유를 도저히 저는 저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네. 납득이 안 가네요. 달땡 알고 보니 달빛 창문.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본인의 네. 달빛 창문을 아는지 아니면 달 뭐 딴 걸로 아는지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고요. 네. 다만 본인은 다른 뜻이 아니고 달빛 창문으로 알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계에서도 네. 그냥 막말은 안 한다. 이런 룰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창문에 저기 나가갖고 달 뭐 그런 뜻을 했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네. 수준 이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달빛 창문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막말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달땡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달빛 창문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문맥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 해명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명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나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 나경원 대표가 그 달땡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해명을 하면 이게 스텝이 더 꼬이는 거예요. KBS 기자가 이제 사람 분이시잖아요. KBS 기자가 문바 네. 달땡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까? 네.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명확한 그 최선의 무기는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미안하다. 네. 내가 잘 모르고 썼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사안인데 네. 또 이미 오래전에 한 달이 넘어서 지나간 걸 다시 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이 소환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 정무적으로 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그 발언이 누가 봐도 네. 그런 취지와 뭐 맥락에서 어떤 심정에서 했을 거라는 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현과 발언과 팩트가 틀렸으면 네. 깔끔하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계속 그걸 해명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정무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또 실수를 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정직함. 이 정직함이 정치인한테는 최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장외에서 계속 서로의 이미지 혹은 존재감을 과시하다 보니까 자꾸 물리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빌미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황교안 대표도 좀 거국적으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 추워주면 어떨까 하는데 두 분 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왜 계속 이렇게 지척거리고 왔다 갔다 할까요? 글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박지원 네.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지금 국회 정상화를 놓고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조금 신경전이 있는 것 같다. 뭐 관측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걸 뭐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지금 원외에 계시는 분이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면서 원내 일정과 원내 전략들을 총지휘하는 사령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지금 한국당의 사실은 국민적 여론 속에서 보면 조금 곤궁한 처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3월, 4월, 5월 동안 6월까지 지금 국회가 거의 개점 휴업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소신적인 발언 같은 걸 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출구가 안 열리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좀 자유로운 당 대표가 좀 힘을 실어주면 충분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좀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냥 우리가 굴복해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좀 뉘앙스를 이야기하니까 아마 투톱 사이에 사령탑 사이에서 약간의 좀 불협화가 있지 않은가라는 네. 바깥의 관측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가에서요. 지금 해명과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되신 분이 있죠.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소년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던데요. 이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부도심으로 오셨어요. 오면서 A4 용지 2장을 반을 접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조카성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그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 국정조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이 지금 물러서질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목포시장이 잘못한 거고 보좌관이 잘못한 셈이 됩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셔서 정태훈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보안 문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은 뭔가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패 방지법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네. 공무원은 네.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여서 아야 된다. 네. 여기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뭐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손 의원께서는 그 지금 보안 문건이라는 것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이 비밀에 해당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고 검찰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도로 개설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네. 노선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미리 알려져 버리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네. 그걸 정부가 매수하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봐야 된다는 판례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목포시에서는 뭐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노선까지 나와 있는 거, 지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검찰 쪽이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직 사실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 나온 것하고 네. 그다음에 건네준 거하고 그걸 비교해서 지금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거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네. 아마 그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질 걸로 네.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유죄라고 재판에 넘겼는데 이렇게 여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검찰 당신들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어떻게 느끼나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양지열 상당히 변호사님.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네. 얘기 못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검찰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데 참고로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목포시에서 당시에 공청회 때 공개했던 자료하고 손혜원 네. 의원에게 줬던 자료를 비교를 해놨는데 아. 공청회 당시에 이미 지도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손혜원 의원에게 유리한 점은 하나는 뭐냐면 저게 이제 개발계획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네.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딱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목포시에서 저게 왜 공청회를 거칠 수밖에 없었냐면 네. 당시 국가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각 지자체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7개월 전, 승인이 나기 7개월 전에 계획 단계여서라서 그게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어떤 도로 개발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원안대로 그렇게 될까요? 이미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사안이니까 국정조사까지 가는 건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간에 지금 네. 기싸움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게 또 하나 또 논란거리가 하나 엮여지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한국당에서 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까지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을 걸어버리면 제가 볼 때 저 싸움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좀 빼고 나머지가 좀 순탄하게 풀려서 좀 국회 정상화 되길 바라고요. 당연히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네. 이미 지금 손혜원 의원과 지금 검찰과는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하게 법률 다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금방 우리 정 변호사나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손혜원 의원의 저 태도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뭐 목포 사랑, 도심 사랑, 뭐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문화재 사랑이 지극한 건 알겠는데 네. 자신이 정당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좀 조심하고 좀 신중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위반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해충돌의 법칙이라든지 이해충돌 금지의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문건을 받아서 그 문건을 가지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구도심 매입을 권유했을 때 그걸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알려준 거예요. 그게 보안 문건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검찰은 보안 문건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잘 해도 되겠지만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좀 직무에 관한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모른 채로 너무 국회의원을 막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네. 조금 이 사건에 던진 것도 정말 1월 달에 이 사건이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제가 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논란에 대해서 좀 눈을 끼쳐서 죄송하다. 네. 앞으로는 제 스스로 돌이켜보는 성찰의 길을 삼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호통을 치고 네. 소리를 지르고 죄송합니다.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정정당당하게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싸움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손혜원 의원의 저런 그 너무 당당한 태도가 국회의원 공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